이슈 옥타곤 박지원입니다. 직장 대표가 직원들을 모욕해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는 일 종종 있어 왔는데요. 도내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대표가 직원에게 자신의 아들과 교제 후 결혼을 하라고 강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제를 거부하자 해당 직원을 해고하기까지 했다는데요. 이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해민리 리포트에서 취재했습니다. 지난해까지 근무하던 직장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었다는 윤경 씨와 만난 제작진. 지난 2017년 윤경 씨는 익산의 한 아동 공동 생활 가정에 입사 지원을 했다고 말합니다. 일단 사회복지 시설로 이제 취업을 준비를 하려고 그 사회복지협회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런 구인 광고를 보고 입사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면접을 보기 전 시설 대표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는 윤경 씨. 업무와는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을 물어온 겁니다. 면접 전에 문자가 왔었어요. 뭐 결혼 정년기에 있으니까 묻겠다 하면서 이성 친구 여부가 있는지, 결혼에 대한 견해가 어떤지. 저도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좀 당황스러워서 이것도 하나의 또 면접인가? 시설 대표가 윤경 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남자친구 여부와 결혼 계획 등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사 6개월 이후 시설 대표는 윤경 씨에게 황당한 요구를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퇴근 시간 무렵이었어요. 영화표를 이제 2장을 끊어줄 테니까 자기 아들하고 한번 영화를 보고 이렇게 한번 사귀어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신의 아들과 교제를 요구한 것. 심지어 시설을 아들에게 물려줄 거라며 결혼까지 강요했다고 말합니다. 결혼을 하면 좀 이렇게 편하게 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다. 우리는 이제 나이가 좀 차서 퇴직을 이제 해야 될 나이인데 자기 아들하고 저랑 이제 각각 뭐 시설장들을 맡으면서 좀 하라고 했었어요. 대표의 황당한 요구는 물론 아들의 반응도 이해되지 않았다는 윤경 씨. 저 좋아했었냐 물어봤더니 그런 적 없었다고. 그럼 왜 아무 말도 하시지 않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며느리감을 찾아서 가업으로 이어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저도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저도 제가 어떻게 말 못한다고. 선생님 저 좋아하셨어요? 아니요. 근데 왜 선생님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얘기하지 말라고 걔도 얘기했고요. 물어붙이세요. 누가 목사님이요? 네, 그 가부 이어나가야 한다 그한테도 이해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좀 어떻게 얘기해요?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 자신의 아들과 결혼을 거절하면 윤경 씨를 해고하겠다고 말했다는 시설 대표. 우리는 이제 며느리감을 찾는다. 선생님이 거절을 해도 우리는 다른 여자를 구해와서 며느리감으로 만들어야 된다. 일주일간의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 근데 이거를 거절할 경우에는 우리는 정리를 하겠다. 근데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 갑자기 새로운 이제 직원을 구하겠다. 그렇게 그냥 발언을 했어요, 대표자가. 애초 정규직으로 입사했음에도 1년 단위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기준 삼아 윤경 씨를 해고한 겁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해고 등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윤경 씨.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대상이란 이유로 행정 종결 처리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에도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아예 신고 대상이 안 돼요. 근로기준법에 적용 제외 대상이 이렇게 판결이 났고요. 윤경 씨의 말이 모두 사실일까? 제작진은 작년까지 윤경 씨가 근무했던 복지시설을 찾아가 대표를 만났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기 전주 MBC에서 나왔는데. 나가주시죠. 대화 자체를 거부하며 등을 돌리는 복지시설 대표. 대표님, 잠깐만 이야기 나누시죠. 내가 분명히 나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이 그렇다요? 뭐 부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일하셨던 여직원분이 문제제기 한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세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 없습니다. 아드님과 그러면 교제를 강요하신 건 맞아요? 대표님. 윤경 씨에 대한 이야기를 묻자 답을 피하며 황급히 자리를 드는 대표. 얼마나 기다렸을까? 어디선가 나타난 시설 대표의 아들.
만나볼 걸 좀 권유는 하셨었어요? 왜 대답해요 지금? 근로 계약이에요. 근로 계약 종료예요. 부당해고가 아니고 근로 계약 종료인데 자기가 부당해고 당했다고 울리는 거예요. 저게 근로 계약 종료에. 부당해고가 아닌 근로계약 종료라는 것이 시설 측의 입장. 시설 대표는 윤경 씨의 근로계약서까지 보여주며 적극 해명했습니다. 계약직 근로계약 17년 9월 8일부터 8년 9월 7일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계약을 정해놨죠. 2017년 9월 입사 후 총 3번의 근로계약서를 쓴 윤경 씨. 시설 대표는 기간의 정함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맨 처음에 근데 정규직으로 채용 공고를 올리셨던데 왜 갑자기 계약직으로 다시 계약을 쓰신 거예요? 5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모든 서류들이 다 계약직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 아드님과 교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요하셨던 건 사실이에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들과 교제를 강요한 사실을 묻자 또다시 입을 닫아버린 대표. 그렇다면 윤경 씨의 근로계약서에 문제점은 없을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처음으로 채용 공고를 할 때는 정규직이라고 했고 2018년도에 아예 딱 명확하게 써 있잖아요. 근로계약 기간에 정함이 없음이라는 정규직 계약을 썼는데 2019년도 1월 1일자부터는 계약직으로 전환이 됐다? 어떤 사람에게 당신이 지금까지 정규직이었지만 2019년도 1월 1일부터 계약직으로 전환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근로자가 서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민법 109조에 따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죠. 정규직 형태로 채용 공고를 낸 상황에서 근로계약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는 위법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이야기. 그리고 시설 대표가 운영하는 또 다른 시설의 근로자 수를 포함하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군데를 다 이 대표자가 직접 운용을 한 게 맞다면 이것은 5인 미만이 아니고 세 군데의 근로자를 합산해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게 현재 판례의 태도예요. 대표가 운영하는 시설은 총 3곳. 하지만 시설장을 두고 대표 부부 간 석연치 않은 대화를 합니다. 시설장 교체하자. 왜요? 그래야 일이 처리될 것 같아. 바로 서류 꾸며가지고 오늘 시설장 교체 서류 못 된다.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하게요? 복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순서인 것 같아.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대표가 3곳의 시설을 운영한다는 것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업장이 각각 사업자 등록돼 있고 운영이 되고 있어서 뭐 2개든 3개든 과연 한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지 제가 지금 이 단계에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답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시설 대표의 황당한 행동은 또 있었습니다. 윤경 씨가 내부 자료를 빼돌리려 했다고 몰아간 것. 노무을 시작한다고 하면서 책상 밑에 있는 서류를 가리키면서 왜 가져가려고 했습니까? 이러는 거. 이 자리를 왜 챙겼습니까? 챙긴 거 아니에요. 우선 이거 드리고 가는 거 여기다가 나 좀 정리해놓은 거예요. 이거 왜 파쇄한 거 이게 뭐예요? 이거를 왜 파세요? 보세요. 16년, 17년, 18년, 19년은 여기 있어요. 선생님, 제가 도대체 뭘 파쇄를 했다는 거예요? 사과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왜 사과를 해? 아니, 사과를 해야지 일단요. 여보 사과를 해야지. 아니야 여기서 뭐가 없어졌냐고요 도대체. 사과하세요 당장. 아 제가 의심을 잘못했습니다. 사과까지 한 시설 대표 가족들은 윤경 씨를 익산경찰서에 고소한 상황. 우리가 업무적으로 조사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둘이를 조사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한번 판단해 보려고 그래요. 뒤이어 윤경 씨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복지시설 아동들에게 돌아가야 할 수급비가 다른 용도로 사용돼 왔다는 것. 2019년 4월에 도감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아동들이 받는 이제 수급비를 아동들에게 사용하지 않고 그 시설의 이제 운영비로 사용을 하여서 그 부분이 이제 적발이 되어서 환수로 지원되었어요. 지난해 도내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윤경 씨가 근무했던 복지시설이 아동생계비를 용도 외에 사용해온 사실이 적발된 겁니다. 익산시 관계자에게 사실 확인을 해본 제작진. 도시가스 설치 비용을
그 생계비에서 이렇게 써가지고 그걸로 적발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환수를 했어요. 그 부분은. 그거를 시에서는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네, 도시가스 설비했는가 그런 거는 몰랐죠. 도감사에서 지적되기 전까지는 파악조차 하지 못했던 익산 씨. 저는 당연히 왜냐면 제 월급이 시에서 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했는데 이제 결국 돌아온 답변은 우리가 이런 근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익산시 예산이 공적 자금으로 투입이 되는 사회복지 시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한 게 뭐냐면 사적인 일이잖아요. 고용주가 그 종사자를 데리고 있으면서 기간 만료로 끝난 사항을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그건 어렵고. 윤경 씨의 해고는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익산 씨. 그리고 익산 씨의 이런 무책임함을 지적하는 윤경 씨. 아이들이 이제 받는 수급비가 있는데 그 수급비를 오로지 시설 아동들에게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시설장이나 대표자의 손자, 손녀까지 문화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잘못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서 좀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종교시설을 내세워 세 곳의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대표. 하지만 시설 아동들의 생계비를 손자와 손녀를 비롯한 가족들이 함께 사용하는 등 부정사용이 있어 왔다는 겁니다. 제작진은 어렵게 시설 대표를 알고 있는 지인과 만나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목표로서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이것저것 이제 다른 데 돈을 줘야겠죠. 그거는 철저하게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을 대하는 것도 그렇고 아이들에게 가는 여러 가지 서비스 방법이 많이 좀 안 된다, 안 나고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보조금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가 있지만 세세한 부분까지는 확인이 힘들다는 익산 씨. 저희한테서는 인건비와 운영비만 나가기 때문에 그 생계비가 세세하게 어떻게 집행되는가는 저희가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는 행정기관의 아니란 태도를 꼬집습니다. 만약에 네가 이 조건이 안 되면 우리는 너와 같이 재계약할 수 없어. 그러면 다음에 또 이 자리에 후임자는 또 누가 와야 돼요? 아들과 일할 수, 이렇게 결혼할 수 있는 조건에 미혼 여성이 와야 되는 거죠. 공적인 자금이 투입되는 곳이 이렇게 운영이 돼도 되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지역사회는 할 말이 없냐. 또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인권과 보조금의 투명한 사용과 관리를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입니다. 어떤 사람이 보기에도 저건 좀 너무 그래 라고 하는 사안들은 사실은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페널티를 주는 그런 조례가 좀 필요하다. 우리 지역 사회 안에서. 어느 곳보다도 인권이 존중되어야 마땅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뿐 아니라 직원들의 인권 역시 존중받고 전문적이고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져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저희 뭐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내 아들과 만나달라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뭐 어디 구한말에나 나오는 우리 일제시대의 이런 무슨 근데 소설 같은 데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현실에서도 있군요. 사실 저도 좀 놀랐던 것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 현장을 공공의 시설이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조금 더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남에게 물려주지 않고 이왕이면 내 가족에게 물려주고 싶다. 근데 일도 잘하는 직원이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좀 부적절하고 시대착오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을 보셨군요. 예. 결혼을 전제로 내 아들을 예를 들어서 만나줘 이렇게 했었을 때 집장 갑질과 관련된 내용이 뭔가를 봤더니 이런 내용은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 희귀한 사례였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처음에 이 기사를 접했을 때 제가 뭐 민며느리 제도도 아니고 직원을 뽑은 게 아니라 며느리감을 뽑은 거구나. 세상에. 그리고 결혼이라고 하는 인생의 정말 중요한 문제를 어떤 생존권을 갖고 흔들었다라고 하는 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되게 비정상적인
행위다.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원래 그러잖아요. 판단이 들더라고요. 상식선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면 일단 헛웃음부터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 경우는 이제 결혼을 빌미로 이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나하고 연애를 해주면 뭐 이 계약을 연장하는데 내가 도움을 주겠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고용이나 혹은 계약을 연장하는 데 있어서 이 여성을 연애의 대상이나 혹은 선택 대상으로 삼는 경우들도 워낙 많기도 하고요. 최근에 사실 뭐 다 그 면접이나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질문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은 너무 놀라운 건 출산이나 육아를 빌미로 퇴사를 종용받는다거나 내지는 관련된 시설에서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내가 이곳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했을 때 다른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특히 사회복지 이 현장에서는 이 정보를 가지고 나의 다음 어떤 그 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기분 나쁘지만 그냥 재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실은 이렇게 드러났을 때 우리가 아는 건 굉장히 일부이지만 알려지지 않은 더 많은 사례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런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이런 어떤 굴욕감 내지는 뭐 인격 모독이라든지 이런 걸 당했을 때 또 섣불리 또 나서서 이렇게 구제책을 찾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가족 같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현장에 와서 기관장이 마치 이제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걱정하듯이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왜 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너 이렇게 예민하고 까칠하게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나의 호의를 이렇게 배반할 수 있어? 라고 오면 종사자 입장에서는 실은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현실이기도 하다. 일단 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데 3명이 근무했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이 해고 문제가 그 불법이 아니다라고 일단 노동청에서 그렇게 1차 얘기를 했잖아요. 또 이런 소규모 사업장에서 여성 노동자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구제 방법이 실제로는 법적으로는 많지 않다. 그리고 원래 처음 공고에는 정직원을 뽑겠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계약직이었다고 그러고 해고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전혀 법적으로 지금 아니 근데 내부 고발하고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원래는 그 법상 그 사업주에게 그걸 하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가해자한테 그 이야기를 좀 해가지고 이게 말이 되지를 않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근데 좀 사각지대라고 생각이 드는데 노동청이 가지고 있는 이 성차별에 대한 인식이 실은 어떤 법령을 가지고 적용할 것인가라고 하는데도 전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노동부도 근로기준법뿐만이 아니고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이 차별이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 보다 더 엄격하게 좀 적용하도록 하는 어떤 과정이 그래서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은 뭐 인권센터에 계시면서 뭐 유사한 사례를 조사나 상담하면서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 뭐 기억 남는 사례라든지 아니면 이런 인격 침해를 당했을 때 좀 대처하는 방법 같은 거 알려주실 게 있나요? 우선은 고용노동부 민원 상담창구에 성차별 성희롱을 신고할 수 있는 상담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종사자들을 위한 뭔가 이제 구제 방안들 혹은 상담 창구들을 관계 기관들에서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실 공동생활가정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문제는 좀 여러 번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문제까지 터지니까 좀 안타깝네요. 안타깝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